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안에는 이렇게 전류가 적당히 흐를 수 있도록 저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을 콘센트에 꽂으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의 연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전구를 한 개의 저항으로 볼 때 여기에 또 하나의 저항을 갈라지지 않고 한 줄로 이어지게 연결하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두 선이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서 새로운 저항이 연결되는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나란할 병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갈라져서 연결하다 보니 저항이 나란하게 연결된 결과가 나오네요. 직렬 연결을 보겠습니다. 저항을 표현할 때 전구를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니크롬선을 많이 씁니다. 니켈과 크로뮴을 합친 금속인데 저항을 크게 하고 싶을 때 쓰는 저항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항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지그재그식으로 그리고 R을 적어줍니다. 전지는 플러스 극은 길게, 플러스는 짝대기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을 각각 R1, R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가 지나가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항인 전구는 울퉁불퉁한 터널로 비유해 볼게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해 보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회로는 한 줄로 되어 있고 전자가 거의 모든 도선에 꽉 차 있는 상태라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마치 터널 때문에 차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도로는 한 줄로 되어 있고 거의 차가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면 터널에서만 느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전체에서 차의 속도가 같은 상태로 느려진다는 거죠. 즉 R1에 흐르는 전류 I1과 R2에 흐르는 I2 그리고 전체 전류 모두 다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것이 직렬 연결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직렬 연결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보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차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었죠. 이 전지가 전위차, 즉 전기적인 높이 차를 만들어주면 이 높이 차로 인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공이 이 높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죠. 그 에너지를 저항인 전구에 쓰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압이 3V짜리가 있습니다. 전위 차가 3V라는 말인데 차라는 것은 2개의 값이 있어야 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 3V라면 마이너스 극이 0V라는 뜻입니다. 전압이 저항을 지나가기 전에는 3V인데 이 저항을 지날 때 저항에서 에너지를 싹 다 써버리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0V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 즉 전압은 전지의 전압과 같은 3V가 걸리게 됩니다. 0V가 됐는데 바닥에서도 전류가 흐르네요. 여기에서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록 전압이
0V가 됐지만 전지 쪽으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전압 3V에 두 개의 저항 R1과 R2를 직렬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전압이 저항을 지나가기 전에는 3V인데 저항을 지날 때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싹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저항을 지나고 나면 0V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R1과 R2를 합친 전체 저항에 전위차 즉 전압이 3V가 걸리게 됩니다. R1과 R2가 3V가 가진 에너지를 나눠 쓰겠죠.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한 개일 때는 3V를 모두 쓰지만 두 개의 저항일 때는 3V를 나눠서 쓰게 됩니다. 결국 두 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전압을 높이 차로 표현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는 V1과 V2를 합친 것과 같다. 그러면 R1이 1옴이고 R2가 2옴이라면 어느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릴까요? 직렬 연결에서는 무엇이 같다고 했죠? 네, 전류의 세기가 어디에서든 같다고 했죠. 어디에서든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저항이 큰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더 큰 쪽이 전압도 더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의 B는 저항에 비해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압이 3V일 때 저항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전압의 비도 1대 2가 돼서 V1은 1V, V2는 2V가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전구의 밝기를 통해서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 밝기이고요. 같은 전압일 때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의 밝기입니다.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더 어두워진 걸 볼 수 있네요. 왜 그러는지 예시를 통해서 이유를 알아볼까요? 실험 영상은 저항값이 같은 전구를 썼는데 예시는 저항을 달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6V, 저항이 1옴이면 전체 전류는 R분의 V, 6A가 흐르죠. 전압이 6V 그대로고 저항이 2옴이면 전체 전류는 2분의 6, 3A가 흐릅니다.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약하게 흐르죠. 그런데 같은 전압 6V의 이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연결했을 때 6A, 3A의 값보다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아니면 평균값이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의 경우에 특징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가 같고 전압의 비는 각 저항의 비와 같다라고 했죠. 저항의 비가 1대 2니까 전압 6V를 1대 2로 나눠볼까요? 그러려면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오는 걸 이용해 줍니다. 그러면 6V의 3분의 1이 R1에 걸리고 3분의 2가 R2에 걸리겠죠. 그래서 6V의 3분의 1인 2V가 R1에 걸리고 6V의 3분의 2인 4V가 R2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1옴에 걸리는 전압이 2V인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인데 여기에서 R도 알고 V도 알아냈으니까 미지수 I의 값을 알아내는 건 시군중먹기죠. 1분의 2A가 나오네요. 직렬 연결해서 전류는
전체 전류이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이든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계산하지 않아도 2A가 나오겠죠. 실제로 2분의 4, 네, 2A가 나오네요. 전체 전류도 2A가 되겠죠. 전체 전류는 각각 있을 때 6A, 3A보다도 더 작은 2A가 나오네요. 직렬 연결을 하니까 전체 전류가 작아졌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전류가 2A인 걸 알아냈고 전압은 6V가 그대로니까 저항을 하나로 표현한 전체 저항은 2분의 6이 되니까 3옴이 나오네요. 즉 직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을 합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각각의 저항이 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각 저항의 값을 합쳤을 때 전체 저항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약간 심화 과정인데 이 두 개의 전구 중에 누가 더 밝으냐를 굳이 따져보자면 전구의 밝기는 전류의 세기가 영향을 주지만 걸리는 전압도 불을 밝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을 곱한 만큼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같은 상황이지만 전압이 더 많이 걸리는 저항이 큰 쪽, 이옴 쪽이 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의 경우는 전선이 한 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렬 연결된 전구 한 개를 껐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구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은 저항이 하나만 끊어져도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화재 경보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재 감지 장치와 경보 장치가 갈라지지 않고 서로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게 직렬 연결인 거죠. 화재 감지 장치 속에 구리와 철이 붙어 있는데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구리가 열 팽창률이 높기 때문에 철보다 길어져서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끊어져 있던 회로가 닫히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